를 내셨는데요. 어제는 석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셨고 오늘은 윤갑근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셨는데요. 잠깐만.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마도 대통령께서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을 지지한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싶고 이 나라의 다 미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그 말을 하신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적어도 보기에는 저도 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49살입니다. 와, 동안이다. 네, 저도 40대니까요.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여서 머리도 짧게 깎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면서도 젊은 친구들을 이야기한 뜻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어제는 서울 중앙에서 집회를 했고 과천에서 공수처 앞에서 또 집회를 했고요. 또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젊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고 있는 곳이 있다면은 아마 서부지법 앞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디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품어가고 단결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젊은이들을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거였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유지성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변호인, 예. 서부지법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옳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천은 옳지 않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하나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모습을 보건대 혹자들은 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느냐, 왜 당신들은 그렇게 했느냐라는 비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을 것이라고도 일부 생각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 그렇죠? 변호인입니다. 대통령 변호인.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를 해서 윤석열을 외치면 대통령께서 들으실 것이고 어제 저희가 체포 적부심을 할 때 중앙에서 윤석열을 외치면 그 안에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그걸 들으셨을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일까지, 내일 2시입니다. 아시겠지만 내일 구속 여부를 놓고 또 한 번의 법리 대결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마 우리 변호인들이 변론할 때 그리고 재판부에 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다. 부정선거 아웃. 그거는 언제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끝나는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끝났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힘을 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대통령 석방하라 외쳐주시고 특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위조공무원 불법 침탈 이렇게 들고 계신데요. 내일 재판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잘했다. 사실 체포적부심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국방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풀 붙인 공문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시고 풀로 붙인 공문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공문입니다. 우리는 헌정사에 보지 못한 딱풀 공문을 통해서 대통령을 침탈하는 무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고
그 무도한 한 장의 공문으로 국가 1급 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모두 침묵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오늘은 많은 언론들에서 이 위조 공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위조 공문으로 1급 국가기밀시설에 침탈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그 극악무도한 공수처와 계속 싸우겠지만 아마도 진입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영장 집행 역시 당연하게도 전제 조건 자체에서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차 집행 때의 문제점이었고요. 어제 체포적부심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체포적부심이 끝나고 나서 그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실 그 자료를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의 쟁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의 사건을 기소를 하려면은 현재 공수처에 공소를 지게 할 수 있는 기소권이 없어요. 그 기소권은 중앙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수사와 기소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생각했을 때 서부에서 구속을 하고 중앙에 기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중앙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쟁점, 기소와 수사가 연결되는 기소도 중앙에서 해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재판도 중앙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두 개의 쟁점을 가지고 주되게 다투게 될 것인데 뭐 온내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유진영 우파의 모습은 사실 대통령 석방의 문제에는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 위조 딱풀 공문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 도장을 55 경비단장이 찍은 게 아니었죠. 55 단장을 겁박해서 도장을 받아낸 다음에 그거를 찍은 거는 수사관들이 찍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공문이고 당연히 위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과 위조된 공문으로 관저에 진입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저에 들어온 것이 2차 영장 집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불법이라는 전제 속에서 시작을 한 집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법으로 싸우냐? 법으로 싸워서 뭐하냐? 그냥 국민저항권 발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 국민들이 이 딱풀 공문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1급 기밀시설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가 침탈당했다는 이 극악무도한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법률가들의 몫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쟁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55 경비단장과 통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밝혔고 그 딱풀 공문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떻게 공수처의 공문에 자기들이 네모로 오려붙여가지고 풀로 갖다 붙이고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게 어떻게 정식 55 경비단의 회신 공문 관저에 들어갈 수 있다는 허가 공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첫 불법의 시작으로 전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안다면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퍼져나간다면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다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적 쟁점으로 싸우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딱풀 공문의 문제, 위조 공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론이 이 판을 더 키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쟁점화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퍼져나가고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언론들이 더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걸 가지고 국민적인 여론화를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길을 제시하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법으로 싸우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을 법률로서 지킬 수 없는 거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기능이 작동하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도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설령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는 극악무도한 이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법원에서 당연시되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불법이지만 지킨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와 철학을 배우면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봤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습니까? 그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었습니까? 그 재판은 올바른 재판이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말 그대로 민중재판, 그 악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제일 비극적인 죽음으로 평가받는 죽음이 우리가 흔히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민중재판으로, 인민재판으로 사형을 받아야 했던 소크라테스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유대인의 인민재판에 의해서 죽었죠. 똑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당신들의 죄를 사했죠. 대통령께서는 불법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절차에 따라서 스스로 출석해서 영어의 몸이 되신 거죠. 그걸 지키지 않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성윤이라는 작자는, 그리고 경찰의 이지은이라는 민주당의 총경은 장갑차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경호처에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관을 들고 오더라도 체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새벽 4시부터 공수처 4,200명이죠. 침탈을 해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보고한 사람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에게 그걸 보고했을 때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국민들이 다치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만해라. 경호처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출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이 경호처의 반란을 이야기했지만 김성훈 차장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언론은 그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키는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걸 지키는 경호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대통령은 경호차장님한테 제일 먼저 그 말을 한 겁니다. 국민들 다치게 하지 마라. 경호차장님이 여러분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끝까지 총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 불법으로 대통령을 잡아가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경호를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경호처는 그 본령이 대통령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을 불법으로 침탈하고 만약에 대통령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목숨을 바쳐서 무기를 들고 자기를 던져서 싸우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헌법의 최고 수호자예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권을 대통령에게 투표를 통해서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권을 상징하는 헌법 최고 권력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침탈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주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주권의 문제를 깊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주권의 문제가 침해당하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침탈이 어디서 일어났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기 시작한 거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공지의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권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대통령께서 왜 스스로 공수처에 걸어 들어가서 체포당하고 구속되는 길을 택했는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던 거죠. 내 하나 살아보려고 많은 우파분들이 미국 대사관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우파 국민들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미국에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조아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주권자 최고 권력의 모습입니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아관파천 가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불법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마지막에 관저를 나오시면서 이런 싸움도 필요한 거야. 경호처 직원들이 다 울고 있을 때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내가 싸워야지. 불법에 맞서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체포를 통해서 본 거고 순전히 이거는 대통령 본인의 선택이었고 우리는 모두 말리고 반대했고 마지막에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그러지 마라. 경찰도 젊은이들이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차출된 사람도 그 사람들도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이야. 경호처도 젊은이야. 너희들끼리 총을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민주당의 이성윤 같은 사람은 국민들끼리 싸워서 총을 들고 관을 들고 가서 시체를 관에 담아서 나오라고 하고 이게 과연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세력이 맞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가 극명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끼리 싸움을 벌여서 이혼 사태가 일어나라고 이혼 사태를 조장하고 대통령은 이혼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 경찰이라도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 친구들의 안위도 너무나 소중하다. 경호처는 무기를 들지 마라. 무기를 내리고 더 이상
청년들끼리 싸우지 마라.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냐. 그렇게 김성훈 차장을 달래고 괜찮다. 내가 나가서 먼저 싸우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거 처음 써보는데요. 네. 오늘 온다고 하니까 마이크 하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유튜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제가 유튜브에 이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또 저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저를 파고, 쟤는 뭐야 또 분열을 책동하는 거야. 서부지법에 가가지고 격려를 하고, 저건 뭐 분열하는 뭐 좌파 뿌락지 아니야. 하도 의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는 그냥 뭐 어디서 얘기하면은 뭐 분열 세력이라고. 제가 분열 세력이 아닌 이유를 이거 저를 안 좋아하나 보네요. 네. 여튼 뭐 오늘 김성훈 차장의 기자회견이 아니죠? 네. 기자회견 아니네요. 출석을 하면서 김성훈 차장께서 이야기를 한 거를 들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훈 차장께서는 김성훈 차장에게 내가 지금 들어가서 싸우는 만큼 너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체포당하고 구속당할 겁니다. 고초를 겪을 거예요. 하지만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한간에 떠도는 그런 야당발 가짜뉴스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생일 파티를 했는데, 우리 인간들 사는데 여러분 그런 생일 파티 안 합니까? 생일 파티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생일 파티의 문제로 또 무슨 뭐 윤비어 천가를 부르느니 쟁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이 좌파 친구들이 더 이상 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패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뭐 침소 봉대 뭐 크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좌파가 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기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보신 것처럼 최초로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과 여러분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늦은 밤에 모여서 서부지법을 향해서 대통령을 석방하라 외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일은 더 많이 오겠죠. 혹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서부지법에서 왜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느냐. 우리가 이제 염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보니까 20대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은 끌어당기며 묻히기라는 말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신념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신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육체와 영혼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주무실 수도 있고 어디에서 오징어 게임 뭐 이런 드라마를 볼 수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겠느냐. 이 염원들이 모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잘못이 없어. 여기 있는 지금 보면 한 200명 정도, 300명, 500명입니까? 네,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 양반이 잘못했으면 뭐 있어? 네, 잘못이 없다니까. 아유 그렇죠. 잘못이 없기 때문에 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못이 없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염원은 아마 우리가 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아마 여러분 한 명이 한 1000명 정도의 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500명이면요 여기에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50만 명. 네, 50만이 되는 거죠. 네, 조금만 더 모이면은 100만이 되는 거겠죠. 네,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밤을 새면서 이 자리에서 연좌를 하면서 대통령의 석방을 염원한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유치장에 있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유치장에서 남대문 경찰서에 갔다 왔지만 거기도 차가운 바닥이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 계시고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같아. 이 딱딱한 바닥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마음과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작은 윤석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아. 좀 말이 길었는데요. 김성은 차장은 오늘 12시간 조사를 받았고 내일도 약 12시간 정도의 조사가 예상이 됩니다. 뭐 당연히 뭐 제가 함께 조사에 동석하면서 맞서서 싸울 것이고요. 내일은 김성은 차장뿐만 아니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출석해서 강도 높은 고강도 조사를 받고 체포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통령과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의 김신 가족부장도 현재 소환이 돼서 아마도 체포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새끼들 아주. 이렇게 고초를 겪는 이놈의 새끼들. 우리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바닥에서 외치지만 적어도 우리가 차가운 감옥에서 싸우는 리더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저 앞을 여러분들이 그 오랜 날을 지켜왔던 것처럼 서부지법에서 이제 영장심사가 끝나면 뭐 대통령은 저희의 예상으로는 쉽지 않은 길을 언제나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부지법은 불법 영장을 발부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염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뚝심이 강해 그 양반은.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 영장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 일시적인 기분은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께서 원하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젊은 청년들이 더 깨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부와 번영이 꼽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석방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 노력들이 지금은 200명, 내일은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될 때까지 아마 우리가 싸울 수 있다면 민주당은 아마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고 퇴출되는 정치 세력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것이 대통령이 정녕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어려운 길을 택하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날에, 체포되던 날에 밤을 샜는데요, 관저에서. 대통령께서 선수 잠을 안 주무시고
우리 변호인단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시고 밤늦게까지 밤새면서 밖에 관절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홀로 두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성대모사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위조 공문을 밝혀내고 이제 처음 언론에 나오기 전에 그 사실들을 이제 문자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하나라도 더, 어떤 하나의 언론이라도 더 빨리 많은 언론들이 그 사실들을 드러냈다라면 아마 이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TV조선 이거 이 빨리빨리 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 뭐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이 다 퍼뜨려 줄 거야. 국민만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공수처로 가실 때 나오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아 뭘 그거 가지고 다 울고 있는데 기운내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다 한 명 한 명 손 붙들어 주시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가셨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모여서 다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못내 이제 우리가 아쉽다고 했던 것은 뭐 김성원 차장이나 경호본부장이나 우리가 아쉽다고 했던 것은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총을 들고 우리가 해야 할 경호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경호처는 원래 화기를 들고 대통령을 침탈하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조직인데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의 경호 업무 규정과 해외의 경호 업무 규정이 충돌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경호 업무 규정을 지키면서 대통령을 사수하는 조직이 바로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끝까지 울면서 아직도 김성원 차장이 오열하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진정을 시켰고도 대통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 괜찮다. 아서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지도자구나.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세가 오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길 거를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기는 더 높아지고만 있고 민주당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짓밟을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질 것이고 이길 것이고 싸울 것이고 매일매일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대통령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대통령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무정형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어느 주최 측도 없는 것 같고 무대도 없고 자발적으로 개인들이 모여서
대통령 석방하라 외치고 내일도 아마 그 외침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우리 어르신도 계신데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우리 자유진영의 역사 속에서 이런 청년들의 자발적인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움직임이 모여서 지금 사실 집회 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이 여러분들의 이 모임을 불법이라며 해산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 액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제의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어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찰의 극악무도함을 한번 또 보았고 그 부분들을 지적했고 여러분들이 경찰에 승리했기 때문에 집회 신고 없이도 이렇게 서부지법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다치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거는 6.25 때 전쟁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북한 공산군의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경찰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변호인단의 입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찰이 6.25 전쟁을 하면서요 무려 50%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총을 들고 싸웠던 애국경찰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 애국의 역사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제의 그 용맹스러운 싸움,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의 이 모습이 있다. 아마 내일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집회를 할 수 있다. 변호사인 저에게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해보라고 하면 100m 앞은 집회 신고가 안 되니까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아마 100m 저 먼 뒤에서 마치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할 때 헌법재판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립된 방향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이 자리로 더 많은 분들, 수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그분들이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시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한다면 100m 밖인 저 멀리서 들리지도 않는 저 멀리서 외침이 이곳까지 들리지도 않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집회 광경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일 오시는 분들이 서부지법 앞에서 큰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일은 어떤 차량이 와서 큰 스피커를 틀면서 집회에 함께해도 그 집회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다. 그렇다 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 하여 내일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배척하거나 그 사람들이 분열을 한다거나 왜 숟가락을 얹냐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될 때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내일까지 사수해 주신다면 이 큰 목소리가 재판부에 울리고 울려서 대통령이 석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늦은 밤에, 이 추운 밤에 이 서울지법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밤을 새고 있는 이 광경은 아마 제가 먼 훗날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이때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마침 조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유튜브를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계시고, 제가 작은아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의 의중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기운을 내자. 네, 앞으로 100일의 싸움입니다. 100일 동안 우리 기운을 내서 후회 없이 싸우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짓밟으려는 저 종북 반국가 세력,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게 우리가 대통령을 꼭 구하고 지켜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샤우팅 힘차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 샤우팅 힘차게 해야 돼요. 예. 아까 한 분께서 아니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데 네, 여사님 말씀 물어보셨는데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저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들 전화기 드시고 김성훈 차장 어디죠? 김성훈 차장 오늘 그 전화 보면은요, 그냥 김성훈 차장 출석하는 거 보면은요, 내일도 제가 같이 출석하니까요. 검색해 보시면은 같이 옆에서 그 변호인 같이 입회하기 위해서 같이 걸어오는 광경도 보실 건데요. 그러면 제 옷 똑같으니까요. 뭐 너 누구냐, 네가 뭐 옆에서 뒤에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거기에 뭐 답하고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제가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유튜브도 원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뭐 하나의 뭐 사실이 아닌 부분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 가짜 유튜브 또 있는 거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제가 뭐 가짜 유튜브가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역과 저의 영역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를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의 역할대로 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경호처라든지 우리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변호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도 여러분들 집회에서 많이 보셨던 김용현 장관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경호처의 분들이 계속 연일 조사를 받고 체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호처
분들이 변호를 전적으로 지금 맡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제가 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 끝난 다음에 바로 왔으니까. 네. 뭐 저는 뭐 김성훈 차장 의견하고요. 어떤 결과가 돼도 싸우겠다는 입장이라서 내일 아마 출석하면서 수갑을 찬 모습을 아마 우리 좌파 언론들이 연출을 하려고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출석할 때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는지를 확인한다면은 아, 대한민국의 경호처는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는 경호처가 무너졌다라는 건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님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들은 조금 글쎄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네, 우리 대통령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도 내가 아프면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옆에 있는 분도 아프겠죠. 대통령께서 저렇게 영어의 몸에 되어 계신데 김건희 여사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다면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관저에 계신 우리 경호처 분들이 잘 보조하고 계시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또 가족부장님이 잘 보조하고 계신데 또 조만간 소환이 돼서 뭐 체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성훈 차장님 관련해서 차장님이 전해주신 말씀 한 말씀 드리면요. 자, 차장님께서는 이제 경호처 차장이죠. 지금 경호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어찌 보면은 마치 우리 국정원처럼 음지에서 일한다고 하죠. 음지에서. 여러분들 경호처 직원들 볼 일 없잖아요. 음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라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출석을 한단 말입니다. 출석을 하면은 포토라인에 서서 모든 언론들이 질문을 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영상을 찍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께서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체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받을 것 같고 아마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프시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께서 김성훈 차장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국민 앞에 서는 거 아니냐? 국민 앞에 서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김성훈이라는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아니겠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대한민국을 향해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아낌없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울림을 얻을 수 있다면은 국민들이 그러면은 경호처의 역할은 또한 그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은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김성훈 처장께서 나와서 원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생일 파티에서 이랬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런데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경호처가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말을 꼭 쓰신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도 싸워야 된다. 30년 동안 많은 대통령들을 모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 계시지만 그러면은 누구를 지켜야 될까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언론, 그 출석하는 그 상황에 모든 전 언론들이 그 광경을 촬영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러면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거기서 자유대한민국을 얘기했고, 이 추운 날에 길에서 노숙하면서 집회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그 절절한 마음, 아파하는 그 심정을 오늘 김성훈 차장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두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노숙하고 있잖아요. 관저 앞은 끝났어요. 지금 이제 관저 앞에 정세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영어의 몸을 택함으로 관저 앞에서 이렇게 스티로폼 뭐 은박지 이렇게 안고 밤을 새는 그 관저 정세는 이제는 또 한 번의 마무리를 겪어서 서부지법으로 왔지만, 그리고 여기에 전선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결국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의 마음을 전해준 거죠. 이 추운 날에 밤새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대통령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뵙고 격려하고 악수하고 뭐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영어의 몸이 되어서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을 김성훈 차장이 여러분께 전한 거죠. 언론을 통해서. 아마 내일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그 경호처, 수면 아래서만 일해왔던 그 경호처가 국민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거는 김건희 여사님이었다는 거. 김건희 여사님이 응당 그래야 한다고 용기를 줬다는 거.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서 곁다리를 잡으면서 생일 파티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사께서는 여러분들 보고 또 기운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내일은 서부지법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기운 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아까 불법의 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불법이 법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저는 불법이 이제 불법도 법치라고 이야기하진 않았고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살고 있죠. 네. 법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요. 네. 저는 제가 지금 위조공문 불법 침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불법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불법 침탈이 합법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현재 영어의 몸이 되신 것이죠. 잘못된 법에 맞서 싸우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당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법의 문제점, 특히 이 법을 만드는 인민들, 우리가 폭도라는 관점에서 폭민정치라고 합니다. 폭민정치. 중우정치를 넘어선 거예요. 중우정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 폭민정치는 폭도들의 정치예요. 뭐야? 뭔데? 아니 저 빨리 생각하자 이씨. 어떤 십새끼야 저거? 이 폭도들의 정치, 뭐야? 병신 새끼 저거. 가장 극명하게 인류 역사 속에서 법이라는 것의 문제점과 소위 말하는 폭도들에 의한 인민재판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 게 뭐였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 악법이었던 그 법질서와 재판 절차를 따라서 자기를 내던져서 죽어야 했던 그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법의 문제점과 폭민 정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했습니까? 예수가 그 인민재판이 잘못됐어. 법이 잘못됐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그러면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예수의 극단적으로 보이고 정말 비극적이고 슬프고 그 아픈 희생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보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서 소위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은 예수는 그 십자가를 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내던져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불법이고 여러 사람들이 뭐 있고요. 뭐 앞으로도 뭐 집회를 하면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혹자들은 언제나 뭐 분열이니 분탕이니 이런 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분 지금 부정선거 아웃들고 계신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돌팔매를 던지고 이분을 짓밟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있는 이 피켓을 들고 있는 멋진 청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아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겠죠. 네, 그런 이런 희생의 뭐 과정들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서 뭐 점점점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때로는 뭐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의 생각들은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정해진 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싸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기존의 법 질서를 뛰어넘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법 질서로 볼 때는 법원 앞에 100m 앞에선 집회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요, 이 불법은 대한민국에서 서부지법 앞에서 100m 뒤에 가서 집회를 하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법의 잘못된 점들을 여러분들의 불법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의로운 소크라테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불법을 정당화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다 해산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뭐 제가 왜 불법을 합법화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만약에 불법을 합법화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합법인 것이죠. 네. 네, 그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조금 받아볼까요? 뭐 제가 누군지는 뭐 아시지 않아도 되고요. 아, 가이드라인이요? 글쎄요, 이게 글쎄요, 이 세상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체포되셨던 과정들을 좀 돌아보면은 저는 건설적인 비판이 우리를 더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어제 그제 이 서울지법 앞에 집회를 보면서 저는 그 배인규 씨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왔는데 예. 여기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침울해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의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죠. 누구나 그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격려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건 여기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죠. 영장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시면 좋겠다. 뭐 저는 내일 뭐 이렇게 뭐 추운 곳이 아니라 저는 뭐 내일도 한 12시간 정도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에 우리 김성훈 차장님과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다가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절대 아니다. 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게 이른바 뭐 액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우리의 미래에 야 이때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먼 훗날 이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싸워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아마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외람되지만 계속 이 잘못된 법에 맞서서 싸우는 길을 택하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본받아서 결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시험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일시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포기합니까? 여러분들 뭐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는데 내 자식이 수학 시험을 50점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바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걸어나가자. 저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대통령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있으면 노래 부르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완전히 뒤집었어. 잘 지켜주세요. 대통령 잘 지켜주세요. 혹시 전파하실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이고, 다들 고생입니다. 변호사도 고생입니다. 네. 네. 변호사 아닌 것 같아갖고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러 간 거거든요. 변호사 맞아요. 네, 자유지성이라고 최근에 언급 다 됐어요. 예. 아 그러면 맞아요. 예. 그럼 사람들 다 알려줘야 되겠네. 자꾸 자꾸 그러면 안 돼. 너무 이게 우리가 너무 하여간 상처가 많아가지고. 맞아. 근데 좀 요럴 때는 좀 예. 자, 예, 아유 감사합니다. 멸공. 아,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내가 교대해 줘야겠다. 내가 증원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적절한 시간대에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허무하게 해산돼요.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면 허무하게 해산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방송 오늘 밤새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상황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증원군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잘 쉬신 분 나오셔가지고 뭐 교대를 해주시건 충원이 되어주시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예, 여기 뭐 지쳐서 더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도 걱정돼서 계속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예 지금 혹시나 오늘 좀 휴식을 하신 분들은 예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내용을 못 들어서 안 들려서. 못 들었어. 아예. 안 들려 여기 안 들려. 아, 좋은 내용이 그 있었어요. 목격자 K라는 채널 가면은 다 아, 소리가 잘 예. 녹음돼 있어. 1시간짜리라서 요약을 못해. 너무 힘들고. 1시간이네 지금. 예. 지금 1시간 예, 넘었을 예. 걸요 지금. 대단하네. 아니 앰프가 소리가 작아갖고 뭐 아. 들리지도 않고 뭐라는 건가. 뭐 아니 주요 핵심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 대통령은 살아 돌아온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마음, 예수와 같은 아까 마음으로 소크라테스 들었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마음으로 본인을 지금 던지신 거다. 이런 그러면은 말씀하시고. 결말은 군과 함께 젊은 20대 30대 청년들 바라보고 마음이 힘하시고 국민들과 함께 아, 투쟁을 하겠다. 아 실수했다. 아 자석 빠졌다. 저쪽으로 가시면